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서울 대학로에서 특별한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대학로에 50여 명의 사람들이 물감을 묻힌 장난감 망치를 들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이들은 대학로를 돌며 경사로 및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 계단에 장난감 망치를 두드리거나 천막을 덮어 간이 경사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학로 건물을 접근할 때 경사로 및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노들장애인 야학과 한의계 진료 모임 길벗이 선보인 퍼포먼스입니다. 계단의 많은 틈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강제력이 없어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좀 이야기하고 이날 한 참가자는 작은 계단의 턱 하나가 장애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며 오늘의 퍼포먼스를 통해 대학로에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경사로와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날 노들장애인 야학과 길벗은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마친 뒤 오후 3시부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문화재 공연을 펼쳤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서울시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무료 집수리에 나섰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가정. 이 가정에는 부모님과 형, 지적장애 아동 이렇게 일가족 4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집에는 미끄러워 보이는 화장실 바닥과 넘어지기 쉬운 턱이 있었습니다. 자칫 장애 아동이 화장실을 이용하다 넘어져 다치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근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무료 집수리 사업을 통해서 이 집을 새롭게 고쳤습니다. 그 전에는 턱이 있어서 집에 손님이 와도 항상 그 턱에 넘어지고 애가 화장실을 가더라도 이렇게 발에 걸려서 이마에 상처도 이렇게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환경 자체가 너무 깨끗해지고 또 따뜻하고 그리고 애들한테도 자신감이 생기니까 너무 좋고요. 서울시는 올해도 장애 등급 1에서 4급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장애인 가구 중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다음 달 27일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집수리 과정에서 장애 유형별로 생활 패턴을 고려해 집 내부와 바깥 환경을 개조함에 따라 실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집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인들에게 맞춰진 구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주택 내 또는 주택 외로 이동하실 때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으십니다.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택 내 안전성과 편리성을 더해줘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집수리 후 시공상의 문제 등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수리 후 1년 이내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시 예산으로 100가구,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에서 10가구 등 총 110가구를 대상으로 무료로 집수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힘써온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 신년 인사회가 열렸는데요. 정두리 기자입니다. 2015 경기도 사회복지 신년인사회가 지난 24일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지역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모여 한 해의 사회복지 방향을 계획하고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와 함께 한다를 늘 가슴에 품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으로 진행된 30년사 책자를 공개하고 원로 사회복지사들에게 전달하는 봉정식이 함께 열렸습니다. 사회복지를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것이 천직으로
내가 해야만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다면은 좀 더 같은 목적으로 가지만은 뭔가 다른 그런 희망이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헌신해온 이들의 노력이 담긴 지난 시간을 바탕으로 더 나은 복지가 실현되는 한 해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정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수를 늘리고 인력과 시설 기준을 보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에 따라 나뉜 권역의 개념이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인구수와 도달 시간 등을 고려해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현행 20개에서 41개까지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센터 응급실에는 24시간 응급의학 전문의가 상주하도록 하고 응급실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복지부는 응급의료에 대한 민간 투자를 대폭 늘리되 각 기관의 수행 평가에 따라 차등 보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각종 복지 정책 확대로 인한 지출이 늘면서 2033년에는 국채 발행으로도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국가 파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년부터 2060년 사이 정부의 총 지출 연평균은 4.6% 증가하는데 총 수입은 3.6% 증가해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고 밝혔습니다. 파산 이유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복지 비용이 늘어나는 데 반면 고령화 등의 이유로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무한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원 문턱을 낮추고 지원 액수는 높여 한층 강화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무한돌봄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낮아집니다. 월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 170%에서 200%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기존엔 월 소득 277만 2천 원 이하여야 했지만 올해부턴 336만 6천 원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생계비 지원액은 전년 대비 16% 오르고 교육비와 연료비도 현실화합니다. 위기가정에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이 포함된 경우 통학이나 학습 재료비로 최대 40만 8천 원의 교육비가 지급됩니다. 또 연체됐을 때만 지원되던 월동 난방비가 이젠 연체되지 않아도 10월부터 3월까지는 매달 9만 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이 밖에 통상 10에서 20%에 달하던 의료비 본인 부담금도 폐지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법과 무한돌봄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복지 그늘이 없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군 무한돌봄 예산의 20% 이내로만 지원할 수 있었던 상한선을 폐지하고 시장 군수의 재량권을 강화해 지원의 실효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는 늦은 귀가 시간. 택시를 잡기도 어렵고 콜택시를 부르자니 대기 시간은 물론 콜 비용까지 들죠. 이에 경기도 고양시가 내 주변의 택시를 실시간으로 검색해 이용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주 코코플러스와 업무 제휴를 협약하여 택시 승객용 모바일 어플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고 지난 19일부터 고양이 택시란 이름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고양이 택시는 택시 승객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나 내 주변의 택시를 실시간으로 검색해 콜 비용 없이 무료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양이 택시는 안심번호 및 안심기가 서비스도 설정돼 있어 고객의 전화번호가 가상번호로 변환되어 기사에게 노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택시 정보를 지정한 보호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택시를 골라 타는 지정 호출 서비스와 배차된 택시의 실시간 위치 추적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유일의 기사 실명제가 적용돼 탑승할 택시의 기사 정보 확인도 가능합니다. 평상시 야근이 잦아 택시 이용이 많은데 길거리에 나와서 택시를 잡지 않아도 어플을 통해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밤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께서 걱정 많이 하셨는데 문자도 이제 자동으로 이제 발송이 되니까 걱정을 덜으셨고요. 안심번호 서비스로 실제로 제 번호가 기사님께 노출되지 않아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고양이 택시 어플의 택시 이용은 현재 1000여 명의 기사가 이미 설치 운영 중이며 소관부처의 승인에 따라 추후 관내 택시의 50% 이상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을 숨지게 한 시설 운영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유기치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복지시설 운영자 56세 맹모 씨에 대해 이같이 처벌한 것은 맹 씨가 역량 결핍으로 숨진 장애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유기를 의도한 건 아니었고 대가를 받지 않고 일부 장애인들을 돌봐준 점을 참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찾아가는 더함 복지상담사 130명을 새롭게 선발해 6개월 동안 위기가정 발굴 활동에 나섰습니다. 상담사들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와 공과금이 체납된 가구 등을 우선 상담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가 성북구 하월곡동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원센터를 개원합니다. 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갑자기 출장이나 입원, 경조사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발달장애인을 맡아 보호해주는 곳으로 최대 5일까지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실종 장애아동 등의 일시 보호도 담당합니다. 서울 강남구는 장애인과 만 70세 이상 노약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을 수 없는 주민을 위해 자동차 검사 무료 대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대행 서비스는 검사소 직원이 신청인의 자동차가 있는 거주지를 방문해 차량을 인도받아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며 신청인은 대행 수수료 없이 검사 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아자동차와 함께하는 행복한 초록 여행이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장애인 가정의 고향 방문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가정에는 설 연휴 기간인 내달 17일부터 6박 7일간 휠체어 탑재가 가능하고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총 70만 원 상당의 유료, 귀성 경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2월 10일까지 초록여행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사단법인 경기도 사회적경제협회가 지난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2015 행복나눔 문화실천 전진대회를 가졌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대회에는 경기도 내 사회적 기업 기부업체 57곳이 참여해 총 16억 4,802만 원을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사회적 기업이 수혜만 받는 조직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기업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사회적 기업 휴브에서 지역 아동센터 스포츠 클럽인 오렌지 클럽의 V코치를 모집합니다. V코치는 오는 2월부터 7개월간 지역 아동센터의 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스포츠가 가진 다양한 가치를 나누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 기업 휴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삼성화재에서 저소득 가정 어린이에게 학습 지도를 해주실 대학생 멘토를 모집합니다. 서울 소재 대학교 1학년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활동 기간 중 매주 2회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학습 지도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화재 꿈터 공부방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리어카 한가득 실린 폐지의 가격은 10,000원 남짓. 최근 반토막 나버린 폐지 가격에 할머니의 손수레가 더욱 무거워 보입니다. 우리나라 폐지 줍는 노인 인구가 1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마땅한 일자리는 없고 또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폐지 줍기를 시작했지만 한 달에 5만 원 벌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사고 위험에도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습니다. 급속하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 이들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자리 마련이 시급합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